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우건설이 마침내 휴직제도 2주간의 도입을 시행을 이번 달 6월 달부터 하면서 동시에 우려했던 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대형 건설사도 지금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설업계에서도 유보금이 비교적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는 대우건설도 상당히 공격적인 자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건데, 어제 날짜, 그러니까 5일자로 사내 공지를 통해서 공식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이 공지를 띄우게 됐는데요. 이거 어찌 보면 확실한 폭탄선언이죠. 공급망을 총괄하는 이 건설사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 있고, 보통 금융권에서 이런 희망퇴직을 공식적으로 받으면서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 얼마나 유동성 자체의 위기를 느끼면 지금 건설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희망퇴직 대상자는 최대 22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이 주어지지만, 이번 희망퇴직자의 경우에 한해서 2천만 원 정도의 특별 위로금이 첨가가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도 입장에서 그것도 위태위태 자리를 보존해야 하는 입장에선 상당히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만큼 지금 공급망의 최전선에 있는 건설업계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만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분양 물량은 거의 3만 채 가량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런지는 그냥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경기에서, 인천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제각각 전체 브랜드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급들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다 고분양가 가격표를 달고 나와서 분양 성적이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꼬로박을 수 있는 위험 수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푸르지오는 이번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장이 6구역, 여기도 1600세대 정도 되고,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용인 푸르지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대단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그나마 살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용인은 특히 경기권, 수도권 신축들은 그냥 한 번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3만 채 물량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악성 미분양이 양산이 될 수 있는 위기가 곧 닥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전주에서 분양했던 에코시티 더샵 4차가 분양가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왔었죠. 국평이 84제곱 4억 3천 정도 수준에 나왔어요. 지금 지방도 부산 같은 경우는 평당 6천을 찍을 정도고, 대체로 모든 광역시에서 나오는 신축이 지금 8억대로 국평 룰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4억대. 검단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죠. 그래서 이번에 평균 경쟁률이 170대 1을 찍는 기염을 토해냈었고, 110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823대 1을 찍는 현상을 보였는데, 6만 명이 운집하는 지방 분양에선 근래에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분양가죠, 분양가. 일단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라는 이유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고, 이렇게 분상제가 가격을 저격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분양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설사가 이렇게 대우건설처럼 희망퇴직을 밟는 이 수순도 어찌 보면 시장에서 가격 조절을 잘 해서 분양시장을 선순환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가? 절대로 올라간 분양가는 내려온 적이 없다는 그냥 버뮤다 삼각지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실종된 분양가의 모습. 그러니 계속해서 가격이 이전의 가격을 밟고 오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6월에 3만 가구가 쏟아져서
이렇게 나와도 뭐 손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건설사의 위기는 오히려 건설사 스스로가 자초하는 느낌도 가지는 건데, 신축 시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결국엔 지금 아파트 값이 들썩거린다는 분위기 한꺼번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이 신축 시장에서 가격 때문에 계속해서 손절 양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그대로 구축 시장의 매매 분위기도 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매매 시장이 오늘 부동산원 공식 지표를 보면 지난주보다 서울이 0.09로 올라선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0.06에서 다지기를 한 듯 보입니다. 근데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 수도권은 살짝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닥 뭐 획기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수준은 아니죠. 거의 보합세 정도의 오르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어느 정도, 그리고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11주 연속 상승세라 하지만 소폭의 조정기를 거치는 과정이고, 거래량이 4,000건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도 앞으로 매매가를 더 밀어올릴 동력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매물 적자량이 오늘만 85,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충분히 받을 공산이 큰데 문제는 금리 때문입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고정금리를 5%에서 4.75%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금리 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 결국 이렇게 집값이 이동을 하는 건 그동안의 고금리라 불렸던 한국 금리가 결코 고금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하는 분위기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인하를 할 만큼 우리가 올리질 않았기 때문에 가계부채 3,800조, 기업부채 3,000조, 국가부채 2,000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대출을 물고 들어온 진입 수요가 지형을 바꾸고 있는 건데 뭐 소폭의 지형 변화죠. 또 한계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금의 흐름들이 대체로 부실한 대출에서 비롯돼서 만들어 놓은 이 지형이라는 단기적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 현장에선 오름세를 나타내는 지표도 있지만 대부분 집값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전세가, 이번에 뭐 부동산 발표를 보더라도 전세가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임대차 입법 통해서 지난 4년간 못 올린 전세값이 그냥 뭐 로켓 발사대를 통과한 궤적처럼 빗장 풀리면서 엄청나게 전세시장 자극할 거라 하지만 실은 타격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에서는 나타나지만 오늘 서울 전세 물량도 상당 부분 늘어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2+2가 적용되는 집들이 그리 전세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건너뛰는 곳들이 있어서 전세값 파괴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전세가 변동률도 그냥 제자리 수준. 그리고 오늘 전세 물량도 서울 같은 경우는 16,000건에서 17,000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집값을 더욱 앞으로 자극할 수 있는 전세 시장의 역풍은 미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역전세도 뭐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거의 뭐 전국적으로 볼 때 50% 수준까지 이루고 있는 전세가 하향 추세도 있어서 지금의 혼조세는 나침판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에 잠시 덜덜덜 떠는 모습과 같은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잘 타이밍만 잡으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때 너무 몰려서 서두르다가는 리스크도 있으니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대우건설이 정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가 직접적인 액션을 취한 적도 별로 없었는데 또다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 이번 달 3만 건 물량 분양시장에 쏟아지는데 어떻게 소화가 될지, 신축의 위기가 지금 매매 시장이 들썩거린다는 분위기, 다시 한번 눌러놓을 수 있는 역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